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리옹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우 용감하고 모험심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그만 배짱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리옹은 주변의 누구보다도 더 넓고 멀리 나아가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모험을 떠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리옹은 숲을 지나가는 중 우연히 거대한 석조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은 마을 사람들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먼 곳에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성의 바로 앞은 깊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리옹은 그 모든 장벽을 넘고 어떻게든 성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리옹은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그 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전해 들은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옛날 그 성은 황금빛 눈을 가진 용이 지키고 있단다. 그 용을 물리치면 성의 주인이 되어 황금산을 차지할 수 있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리옹은 더더욱 성을 탐험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리옹은 무기를 챙기고 숲속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계곡을 건너기 위해 커다란 통나무를 구해 다리를 만들고 빠르게 성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 곳곳에 황금빛이 비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 안을 가득 채운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커다란 용이 나타나 리옹을 막아섰습니다. 용은 자신을 해칠 마음이 없는 사람만 이곳에 머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옹은 용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단순히 용과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을 탐험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은 리옹의 말을 듣더니 그를 시험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늘에 있고 한번 나타나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리옹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별들입니다. 그의 대답에 용은 미소를 지으며 리옹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리옹은 용과 함께 성을 탐험하며 수많은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들만의 비밀 장소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옹은 성에서의 삶과 모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넓은 시야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리옹과 커다란 성에 대한 이야기는 프랑스 도처에 전해지며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리옹의 모험이 머나먼 곳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으며 항상 새로운 발견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을 외곽에서 이상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는 아름답고도 신비한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원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다양한 식물과 꽃들이 가득하였으며 다채로운 색깔의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이 신비로운 정원에 매료되어 더 깊이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루이는 마법의 분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분수에는 맑고 반짝이는 물이 흘러나와 작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으며 연못 주위에는 황금빛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분수 가까이로 다가간 루이는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들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이에게 이 정원이 오래전 잊혀진 마법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루이에게 그가 정원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루이는 정원의 신비한 힘을 사용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원의 마법으로 루이는 가뭄에 시달리던 밭에 비를 내리고 병들었던 이들을 치유하며 마을 전체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루이는 정원의 능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며 필요한 만큼만 마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루이는 마법의 정원의 비밀을 지키며 이웃들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루이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는 자신의 손자에게 정원의 비밀을 전수했습니다. 루이의 손자도 그의 예전 모습처럼 호기심 많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원의 신비를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작은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정원 덕분에 늘 사랑과 화합을 중요시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에 레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울창한 숲과 청명한 하늘로 둘러싸여 있었고 숲속에는 신비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들을 본 적은 없지만 숲을 드나들던 사람들은 그들이 숲의 주인이라 믿었습니다. 마을에는 장이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끼를 들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장은 언제나 들뜬 마음으로 숲을 가로질렀고 그날처럼 평범하게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장날 장은 평소보다 더 깊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빛나는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을 둘러싼 꽃들과 푸른 나무들은 이상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장은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6명의 선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들은 긴 머리를 빛나는 달빛 아래 아름답게 빛내며 장난스럽게 물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장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나무 뒤에 숨어 그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의 발 아래 도끼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장은 도끼를 잡으려다 몸을 앞으로 내미는 바람에 큰 소리를 내버렸고 그 소리에 놀란 선녀들은 즉시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장의 눈앞에 한순간 펄롱펄롱한 금빛 날개가 길게 늘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어린 선녀의 날개였습니다. 어린 선녀는 황급히 날아가려 했지만 날개를 잃은 그녀는 연못가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선녀들은 슬픔 속에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장과 어린 선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부끄럽게 여겨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린 선녀는 장의 진실한 후회를 느꼈고 그의 제안으로 그의 집에 함께 머물기로 했습니다. 년이 흐르며 장과 선녀는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선녀는 그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장은 선녀에게 인간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선녀는 언제나 자신의 날개를 되찾고 하늘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자책의 마음으로 돌아와 선녀에게 날개를 돌려주었습니다.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장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릴게요. 선녀는 아름다운 날갯짓으로 하늘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장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비록 이별이 아쉬웠지만 그녀와 함께한 추억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친 연못의 전설로 인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장은 언제나 선녀가 가르쳐준 사랑과 친절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장은 석양 아래 숲을 거닐다 다시 날개를 펄롱펄롱 흔드는 선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설로 여긴 채 숲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과 선녀는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프랑스 마을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동화로 회자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 신기한 마법의 하프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이 하프는 매우 아름답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연주하면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 전설을 믿지 않았지만 숲 근처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클레망스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깊이 흥미를 갖고 있었다. 어느 날 클레망스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숲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그녀에게 신비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법의 하프는 숲 가장 깊은 곳,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 숨겨져 있어 많은 이들이 그 하프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지. 그러나 너에게는 특별한 것이 보이는구나. 너라면 하프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클레망스는 그 말을 듣고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마법의 하프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음날 이른 아침 작은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숲을 향해 길을 떠났다. 숲은 점점 깊고 어두워졌고 길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하지만 클레망스는 가슴속에 용기를 되새기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마법의 힘에 이끌리듯 숲의 깊은 곳으로 더 다가가게 되었고 마침내 1000년이 넘은 오래된 나무 앞에 도착했다. 나무의 밑둥에는 작고 반짝이는 황금빛 하프로 연결된 뿌리가 있었다. 클레망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프를 손에 쥐었다. 클레망스가 하프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퉁기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숲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흔들렸고 작은 동물들이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장관에 놀란 클레망스는 한동안 하프를 연주하며 눈부신 광경을 감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힘을 나만이 소유해도 되는 걸까? 클레망스는 조용히 하프를 내려놓고 자신의 탐험을 돌이켜 보기로 했다.
그녀는 이 하프를 마을과 숲의 모든 이와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다. 클레망스는 하프를 다시 나무 아래에 숨겨놓고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에 돌아온 클레망스는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숲의 신비로움을 노래하는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렀다. 그 소식은 널리 퍼져 마을은 곧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이들로 붐비게 되었다. 어느덧 이 작은 마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로 유명해졌고 클레망스는 평생 마을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숲속에 숨겨진 마법의 하프는 여전히 전설로 남았고 클레망스의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나눔의 가치라는 교훈을 통해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